자, 72쪽에 그 탐구 A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 측정. 밀도 측정하려면은 질량하고 부피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거니까, 질량은 재면되긴 하죠. 질량은 재면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을 해 놔야 돼, 미리. 왜냐면 물만 여기다 뭐 올려놓을 거야, 뭐 넘치게. 그러니까 먼저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해 놓고, 물을 10ml, 이게 원래는 눈금 실린더로 재야 되는데, 눈금 실린더로 재서, 이거는 눈금 실린더로 재야 됩니다. 이게 비커로 재면 사실 안 되고요. 왜냐면 비커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눈금 실린더로 재. 그 다음에 질량을 재. 근데 이 질량이 비커 플러스 물의 질량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의 질량만 알려면 어떻게? 빈 비커의 질량 빼야지. 이해 가시죠? 그럼 질량과 부피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액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요런 건 이제 고체야, 고체. 고체는 그냥 저울에 일단 재면 되긴 해. 질량은. 근데 고체의 부피가 문제인데, 고체가 진짜 뭐 정밀하게 이렇게 막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진짜로. 그러면은 센티미터 재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고체 거의 없어요. 막 정밀하게 진짜로 이렇게 막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체의 부피를 재려면 처음에 물을 집어넣어, 눈금 실린더에. 그럼 얼마가 이렇게 70ml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이 고체를 넣어. 그러면 이 고체 부피만큼이 이렇게 증가했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에서 처음 물의 부피를 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는 거고, 뭐 이렇게 단위 환산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많이 틀리기도 해요, 단위 환산을. 이거는 알아야 돼. 1ml가 1세제곱cm랑 같다. 1ml는 1세제곱cm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1L는 1000ml랑 같은 거예요. 1g은 1000mg이랑 같은 거고, 1kg은 1000g이랑 같은 거고. 하여튼 뭐 문제 나오면 하겠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물이 20도씨에서 이게 뭐 한 4도씨 정도 되면 1 되거든요. 원래 4도씨면 1이야. 1. 대부분 1로 하는데 지금 온도가 한 20도씨 정도여서 0.98이 나왔나봐. 잘 봐라. 부피가 2배로 되면 질량도 2배로 되니까 밀도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밀도는 양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피가 2배 되면 질량도 2배 되니까 밀도는 안 변해요. 그게 중요한데, 질량이나 부피는 각각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양에 따라 변하니까. 근데 밀도는 특성이야, 특성. 밀도는 특성입니다. 철, 작은 거, 큰 거 둘 다 해도 밀도 어때? 똑같아요. 양에 따라 바뀌지 않아. 알루미늄도 덩어리가 커도 동시에 부피도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안 바뀌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죠. 부피가 2배가 되면서 질량도 2배가 되니까 결국에 나눠주면 똑같잖아요. 자,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특성이 아니다, 이런 소리죠. 질량과 부피는 특성이 아니다. 특성이라고 고르는 애도 엄청 많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이 달라도
부피분의 질량 값인 이게 뭐예요? 밀도죠? 밀도는 일정하며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릅니다. 즉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밀도 물질의 특성,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확인 문제 한번 빨리 해보시고 잘 읽으면서 풀어보시고. 자, 읽으면서 풀면 되죠. 자, 물의 질량은 물이 담긴 비커의 질량에서 빈 비커를 빼면 되지. 자,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는 금속 조각 부피랑 같은 거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질량을 비교하면 물인지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구별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거죠. 질량 가지고 안 된다.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가 질량이 같은데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아지지. 그쵸? 자, 같은 물질은 뭐냐? 부피분의 질량 하시면 되지. 이건 3이고, 응? 이거는 3은 아니네. 요거는 2분의 1이네, 0.5. 요거는 3은 아니네. 0.8인가요? 0.8인가 그러네. 요거는 3이네, 3. 응? 계산하면 A랑 2가 같은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답한 까다. 밀도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면 되죠.
자, 밀도 해봤고요. 밀도도 그렇게 똑바로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알고 보면. 자, 온도에 따른 이제 용해도가 제일 어려운 건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물을 10g을 넣은 다음에 질산칼륨을 4g, 8g, 12g, 16g을 넣어요. 일단 넣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온도가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 녹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특히 이제 16g짜리 이런 거는 안 녹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열해.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해. 온도를 높여가지고 다 녹이는 거야. 이게 다 녹았죠? 투명하죠? 투명하잖아, 이게. 요랬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한 80도 이상은 가열했나봐요. 80도 이상은. 뭐 하여튼 80도 이상 가열했네,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냅두면 이제 불 끄고 가열장치 끄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으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 보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얘네를 관찰을 하는 거야. 잘 봐. 관찰하다가 얘가 16g 녹인 애가 72.6 도씨가 되니까 얘가 슥 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2g 넣은 애는 식다가 이게 식다가 63.9도씨 되니까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포화가 된 거예요. 포화가 됐을 때 생기는 거죠. 8g 넣은 애는 46.5도씨 되니까 포화가 돼가지고 얘가 생기는 거야. 4g 넣은 애는 24.7일 때 포화가 돼서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점을 찍는데 중요한 게 잘 봐요. 물을 10g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원래 용해도의 정의가 뭐냐면 용해도는 용매 100g 당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람 수예요. 근데 10g으로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100g이면은 얘가 얼마 녹겠어요? 최대 얼마 녹는 거예요? 물이 100g이면 160까지 녹는 거예요. 물 10g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 용해도가 이 1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 하나씩 더 붙여야 돼요. 뭐 비커로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작은 걸로 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봐봐. 그래서 이거 이제 바꿔준 거죠. 이렇게 왜 바꿔줬냐면 10을 왜 곱해주냐면 이제 물 100g 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봐요. 72.6도씨에서 최대 160g까지 녹는 거고, 요거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지니까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0만큼 지금 녹아 있는데 72.6도씨에서는 포화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게 낮아질 거 아니야. 용해도가 녹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석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63.9도씨에서는 최대 120g까지 녹고, 그거보다 온도가 좀 낮아지면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용해도가 되는 거죠. 이 온도에서 46.5도씨에서 80g이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24.7도씨에서 40g이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용해도 곡선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 어렵죠? 자,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봐봐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고체는. 기체는 안 그래요. 용해도가 감소해.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고체는 녹으려면 요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얘네 입자들이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에 가열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기체는 원래 날아다니던 애들인데 가열해지면 더 날아다니지.
얘를 온도를 낮춰야지 여기 녹아 들어가겠지.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지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고, 고체는 온도가 높아야지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확인 문제 잘 꼼꼼히 읽으시면서 푸시기 바라겠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봐봐요. 이게 좀 어렵죠.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포화가 됐기 때문에, 포화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녹는 애들이 생겼으니까 결정이 생기는 거야. 불포화가 아니라, 불포화면은 이제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 포화 상태가 된 거고, 시험관 시킬 때 흰색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더 이상 질산칼륨이 녹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온도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용해되는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녹을 수 없어가지고 생기는 거 맞지? 응? 물 10g의 질산칼륨을 더 많이 녹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면 되죠.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는 거니까. 요랬을 때 물 100g에 질산칼륨 80g을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포화 용액이 되잖아. 46.5도씨일 때 80g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물을 100g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 맞아. 자, 63.9도씨일 때 질산칼륨, 이건 어려운데, 포화 수용액이라고 써있어. 포화 수용액. 근데 63.9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예요? 여기서 용해도 얼마라고 써있니? 책에 위에 보시면 용해도 120이죠. 잘 들어라. 용해도 120이라는 이거의 뜻은 용매, 물이지 용매 100g에 최대 120g이 녹아있다라는 거야, 용질이. 응? 이거를 합하면은 이게 뭐예요? 용매 더하기 용질이 뭐예요? 용액이지, 용액. 응? 그러니까 물이 용매면 수용액이에요. 그럼 수용액의 양은 얼마야? 220g이잖아, 그쵸? 포화 수용액이 220g에 용질이 얼마 있어요? 120g 녹아있다. 이거 맞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120이라는 뜻은 용매 100g에 용질이 120g까지 녹아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포화 수용액의 양은 220g이잖아요. 포화 수용액 220g에 질산칼륨이 120g 녹아있다. 이게 맞는 거죠. 어렵죠. 용해도가 120이라는 것은 용질의 양이 12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매는 100이야. 합하면은 수용액이 220이잖아. 포화 수용액 220 안에 용질은 120g이 있는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X. 용해도가 여기서 요 단원에선 제일 어렵습니다. 용해도가. 자, 20도씨의 물에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6이다. 이게 뜻이 뭐냐면, 뜻을 써서 물 100g에 최대 36g이 녹는다.
이게 뜻이야. 뜻을 아셔야지. 20도씨에서 써놔. 이렇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 100g에 최대 36g까지 녹는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물 얼마라고 돼 있어요? 50g이지. 그 양이 물에 용매 양 많으면 더 높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g에서는 최대 몇 g까지 녹겠어요? 18g까지 녹는 거예요. 절반. 왜냐면 물 100에는 36이잖아. 50에는 18g 녹는 거야.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녹는 양도 줄어들지. 자, 3번. A점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의 양이 100g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90도를 유지하면서 용지를 30g을 더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용질 30g을 더 넣는다.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거고, 그 다음에 용지를 안 넣고 싶어. 그러면 잘 봐요.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온도를 60도씨로 낮춘다.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포화용의 곡선에 닿잖아요. 그러면은 포화용의 곡선이 상태가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는 거거든. 뭔가 알 것 같습니까? 자,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나오는 애들은 진짜로 출제가 되면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좀 열심히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출제가 되고 어려운 거, 진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용해도라는 뜻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말하는 거예요. 용해도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곡선상에 존재하는, 요 곡선상에 존재하는 용액은 포화 용액인 거예요. 요게 점 하나 찍으면 이 온도에서 최대 이만큼 녹였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곡선상에 존재하는 용액은 포화 용액인 거예요. 용해도 계산할 때는 물의 양이 100g이 기준이 된다. 뭐 이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셨네요. 자, 여러가지 봅시다. 2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를 보면 20도씨를 먼저 찍고 쭉 따라가서 질산나트륨을 보시고, 용해도 요 점이 쭉 가면 87이잖아. 용해도가 87인 거야. 20도씨에서. 알겠어? 이걸 따라 하셔야 돼요. 뭐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뭘.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나트륨이다. 20도씨를 찍고 용해도 황산굴이 제일 작네. 맞아요? 맞잖아요. 그쵸? 질산칼륨 20도씨에서 2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이 제일 크네. 맞잖아.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이다. 얘가 여기는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게 변화가 제일 큰 거는 누구야? 변화가 제일 큰 건 질산칼륨이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제일 큰 거는 기울기가 가장 큰 질산칼륨이지. 기억해. 자,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애 얘지.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조금씩. 염화나트륨이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애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소금인데 온도를 높여도 조금씩만 더 녹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자,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이 나와 이게 이거를 계산하라고. 이거. 잘 봐요. 조건을 봐봐. 70도씨에 물 100g. 물 꼭 챙겨야 돼. 물이 100인지 50인지 뭐 200인지 꼭 봐야 돼. 물 100g에 140g을 녹였다. 잘 봐요. 70도씨 여기 있고요. 쭉 따라 올라가면 질산나트륨의 용해도가 얼마냐면 140이야. 근데 140을 녹였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포화용액을 만들었다라는 소리야 이게 지금.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에 20도씨로 냉각을 해요. 그럼 질산나트륨이잖아 지금. 질산나트륨 20도씨일 때 용해도가 얼마야? 용해도 얼마예요? 87이죠. 그러니까 이게 140g을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20도씨가 됐더니 87g만 녹는다라는 거야. 87은 녹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해? 안 녹으니까 안 녹으니까 석출이 되죠. 53g이 그 석출되는 양을 물어본다니까.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지고 해야 돼.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물 100g에 각 물질을 녹여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에 80도씨에서요. 80도씨에서 여기서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에 40도씨로 냉각을 하는데 40도씨 요만큼 40도씨 여기로. 그럼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질산칼륨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이 석출되는 거야. 이만큼이 석출되는 양이 이만큼이야. 왜냐면 여기선 요만큼까지 밖에 안 녹으니까. 질산나트륨 얼마큼이냐면 요만큼 차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질산나트륨 이만큼 석출. 석출량이 가장 작은 것은 염화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은 별로 차이 안 나죠. 몇 그램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한 1, 2g. 기울기가 가장 작으니까 가장 조금밖에 석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할 때 석출량이 많은 것은 이 기울기가 가파르네. 질산칼륨이 많이 녹았다가 조금 녹으니까 많이 석출되는 거지. 이만큼. 요런 애는 염화칼륨, 요런 애는 이만큼. 알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건데 지금 엄청. 그래도 하나씩 꼼꼼히 읽어가면서 유제 1, 2번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잘 봐요. A는 불포화 용액이다. 이게 어렵네요. D가 불포화 용액이고 A는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 책에 안 나왔지만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과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00까지 녹아야 되는데 지금 150 녹아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50g 곧 석출될래야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불포화는 아니야. B점은 포화 용액이다. 요거는 포화 용액이 맞죠. 80도씨인데 지금 150까지 녹여있다 이런 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거 봐봐. 이게 여기 용액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용액이라는 게 용질 플러스 용매잖아. 그럼 일단은 요 숫자대로 해보는 거야 그냥. 용해도가 150이면 물 100g에 150을 녹여 놓으면은 250이잖아요. 그럼 250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화용액이란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뭐냐? 포화용액이라는 거야. 포화용액. 그래서 포화용액을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어떻게 돼? 석출이 돼요. 안 녹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석출이 돼요. C점은 포화용액이다. 이게 포화용액이죠? 네, 포화용액이 맞고요. 자, 이게 5번 이런 것도 다 어려운데 용액이 200g 있어. 근데 C점에서의 용해도를 보세요. 100이지 100. 네, 그 뜻이 뭐야? 물 100g에 100을 녹였다 이 소리지? 용액이니까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니까 얘를 20도씨를 높여 20도씨 높여? 아 80도씨? 그러면 B점의 용액이 된다. D점의 용액이 되는 거야. 봐. C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온도만 높이는 거지 이렇게. 이걸 용질을 더 넣는 거야?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D점의 용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얘는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D점은 불포화 용액이죠. 아직은 포화가 안 됐어요. 왜냐면 80도씨에서는 150g까지 녹일 수가 있는데 D점은 100g까지 녹인 거니까 불포화 용액이죠. 그렇죠? 자, D점은 했고 D점을 용액을 냉각하거나 냉각할 때 봐요. 냉각할 때 온도를 낮춰야 돼. 이렇게 냉각하거나 용질을 더 넣으면 이게 용질 더 넣는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포화 용액이 되지. 냉각하거나 용질을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되죠. D점 용액 200g을 40도씨로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D점에서 100g까지 녹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물 100에 지금 100 녹인 상태야. 근데 40도씨로 낮춘대요. 40도씨. 4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요 애를 40도씨까지 낮추면 이만큼 덜 녹는 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당연히 석출이 되지. 결정이 석출이 됩니다. 40도씨까지 낮추면. 9번 D 용액을 200g D 용액 200g의 정체가 뭐냐면 물 100에 용질 100 녹인 애야. 거기에 용질을 250g을 더 녹이면 B 용액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0이네요. 150을 더 녹이면 B 용액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질은 얼마만 더 넣어야지? 50g 녹여야죠. 네, D가 B가 되려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150이 아니라 50g을 녹이면 되죠. 이게 처음 하면 어렵거든요.
하나하나 따져야 돼.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맞아. 이 곡선상의 점들.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커진다. 용해도 커지잖아요. 염화 나트륨도 커지는 거야, 조금씩은. 물 8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은 질산 나트륨이다. 80도씨를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왠지 질산 나트륨 같지만 질산 칼륨이 역전하는 거 보이니 안 보이니 이게? 이 질산칼륨 요 정도 있겠지? 그래프 끊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녹는 애는 누구야? 질산칼륨이에요. 여기 질산나트륨 요거만 보시면 안 돼. 얘는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 더 가잖아. 맞아요? 네. 질산칼륨입니다. 속으면 안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이죠? 황산구리보다 훨씬 크죠? 지금 변화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다. 맞아요. 그래프 기울기 가장 작은 애. 자, 물 60도씨 물 100g에 녹여 만든 포화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질산 나트륨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질산 칼륨이고 따져보면은 다시 자 60도씨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도씨의 용해도가 이렇게 돼. 근데 얘네들은 20도씨로 냉각한대. 20도씨 용해도가 이렇게 돼. 질산 나트륨은 요만큼 석출되는 거고 요만큼 차이. 질산칼륨은 이만큼 녹았다 요만큼 녹으니까 이만큼. 질산칼륨이 훨씬 더 많이 석출되죠? 아니다. 7번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3이다.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 아닌데? 63이라 써져 있는데 63이군요. 63이 써져 있구나. 동그라미 40도씨에서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63g을 이거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 정체를 파악한다라는 게 뭐냐면 물이 얼만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물. 자, 이런 거 어려워요. 8번 같은 거. 잡아라. 일단은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뭘 알아야 되냐면 용해도를 알아야 돼. 용해도가 얼마니? 63이죠. 근데 63이라는 뜻은 물 100g에 63g을 녹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용액의 양은 얼마가 돼? 163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물이 100인 거예요. 100이 아닐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100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보는 건데. 아무튼 그런 애를 20도씨로 냉각한대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 30이네 30. 그래서 63g을 녹였는데 30만 녹으니까 33g 석출이 되는 게 맞아. 이거를 163에서 30 빼고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저 163 안에는 용질은 63이고 물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질은 63이니까 63 녹였는데 나중에 30만 녹으니까 33이 석출되지. 맞아요? 163에서 막 빼고 이러는 게 아니라 63을 녹여놨는데 나중에 30만 녹으니까 33g은 석출이 되죠. 대박 어렵죠? 잠깐 5분만 머리 식혔다가 옆에 거 또 해야 돼요. 아직도 안 끝났어.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알았으면 좋겠는데 감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70도씨에서 만약에 포화 용액이 있다. 예. 근데 물의 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의 양. 물의 양이 100일 경우가 있고 아닐 경우가 있어요. 물의 양이 100이면은 그냥 그래프에 나온 대로 하면 돼. 수치대로 하면 되는데, 물의 양이 100이 아닐 때가 골치 아픈 건데, 100이면은 60g 녹였다라는 소리고, 근데 얘가 이렇게 온도가 20도씨로 낮아지면 용해도가 20이잖아. 60 녹였는데 20만 녹아요. 그러면 석출량이 40g이 되겠죠? 60을 녹여놨는데 냉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20만 녹아. 그럼 석출량이 40g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물이 100일 때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봐. 물이 100일 때 A를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 지금 위 그래프 보고 해야 됩니다. 요 그래프. 요게 A래요. 요게 A. A에 20도씨로 냉각했대. 자, 다시 읽어볼게요. 50도씨야. 포화 용액 만들려면은 물 100g에 35g을 녹여야 돼. 근데 20도씨로 냉각했대요. 그럼 20도씨에서는 20만 녹잖아. 나머지는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15g이 어떻게 돼? 석출이 되는 거예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프 잘 따라가면 되고, 100이 아닌 경우가 문제인데, 자, 물이 50이라고 써져 있는 거 꼭 봐야 돼. 물이 50이구나. 근데 A를 25g을 녹였어요. 70도씨에서. 일단 확인해 보면 가능한가 보면은 7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죠? 60이야. 근데 100일 때는 60인데 물이 50g으로 줄었으니까 원래는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원래는 3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근데 25g 녹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이거 25g 녹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녹았다라는 거야. 다 녹았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시면 얼마죠? 20도씨에서 용해도가 20이지. 근데 이거는 잘 들어라. 물이 100g은 20g 녹는 거야. 근데 지금 2번 유형 2번 실험은 물을 얼마로 하고 있는 거예요? 50g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20g 녹는 게 아니라 10g까지만 녹는 거야. 물이 10g까지만 녹는 거예요. 왜냐면 물의 양이, 물이 아니지, A가 물의 양이 50g으로 줄었으니까 25g 녹였는데 20도씨에서 원래 용해도를 보니까 20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물 100g 기준으로 20g이 녹는 거니까 50g 기준으로 해서 10g까지 녹는 거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5g이 석출이 돼야 돼. 2번도 좀 할만한데 사실 3번이 제일 어려워. 용액의 질량이 제시된 경우, 용액의 질량이 제시된 경우, 여기 좋은 말이 써있네. 물의 질량을 먼저 찾는다. 찾아. 근데 어떻게 찾냐면 용해도를 찾는 거예요. 70도씨 포화 용액, 70도씨에서 용해도가 60이야 70도씨에서 용해도 60. 따라서 하세요. 용해도 60. 요거 뜻이 뭐야? 물 100g일 때 60g이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물이 100g이면은 포화 용액의 양은 원래는 얼마 돼야 돼? 요러면은 포화 용액의 양이 원래 얼마 돼야 돼? 160이 돼야지. 100 더하기 60 하면 용액이잖아. 용매 더하기 용질 하면 용액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용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는 32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이 100일 때는 60 녹아가지고 160 돼야 되는데 보니까 320이야. 몇 배죠 이게? 2배지. 그러면 이거는 물도 2배, 용질도 2배 녹아가지고 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요 상태라는 거예요. 요 상태. 물이 200g에 용질이 60이 아니라 120 녹아 있었다라는 거야. 알 것 같아? 근데 걔를 50도씨로 생각한대. 근데 50도씨 용해도가 얼마예요? 50도씨 용해도가 지금 이 그래프로 보니까 35야. 그러면 120에서 35를 빼냐? 안 그래. 왜 그러면 물의 양이 얼마예요? 200이지. 그럼 물의 양이 200이면은 50도씨에서 70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물의 양이 200이니까. 그래서 120에서 70 빼주셔야 돼. 최종적으로 50g이 녹는 거야. 석출되는 거야. 엄청 험난한 길이죠. 자, 유제 1, 2, 3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제 1, 2, 3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안 돼? 안 돼요? 물 100g에 A를 녹여 포화용액 만들었다라고 되는데 70도씨에서 만들었대죠? 7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표를 찾아야지. 얼마예요? 60이죠. 60. 그러니까 60g을 녹였다 이거야. 근데 50도, 이게 100g이니까 그냥 60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이 100g이면 50도씨로 냉각하면 5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35죠. 그러니까 35만 녹는다 이거야. 35, 최대 35 녹는다. 빼면 이제 25g이 석출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할만하지. 그래도 얘는. 근데 이거는 물이 200g이네 100이 아니라 200이잖아. 그쵸? A를 60을 녹였대. 일단 녹였대니까 60은 녹은 겁니다. 60이 녹았는데 20도씨로 냉각한대요. 2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20이지. 20. 근데 20인데 이게 물이 100g 있으면 20이야. 근데 우리 지금 얼마 있어? 우리는 200 있잖아. 200. 그러니까 20이 아니라 40까지 녹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세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이 녹잖아. 당연히 2배 많으니까 많이 녹는 거야. 그러니까 40까지만 녹으니까 20g이 석출이 되는 거야. 물의 양을 보고 100g일 때는 20 녹으니까 200이면 40g 녹겠구나. 40g까지만 녹겠구나. 요거까지도 그래도 할만한데, 얘는 이제 50도씨에서 포화용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100g 있을 때 용해도가 얼마예요? 50도씨에서 35네.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A가 35g까지 녹아. 합하면은 원래는 용액의 양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원래 135g의 용액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용액의 양이 얼마 돼? 이렇게 절반밖에 없는 거야. 응? 왜 그래? 왜 이래? 물이 50g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얘도 물 50g이니까 당연히 얘도 A도 얼마죠? 2로 나누면 17.5네. 17.5g이 녹은 거예요. 이게 녹아 있는 거, 녹아 있음. 근데 그런 애를 20도씨로 냉각을 한대. 20도씨의 용해도를 보니까 또 얼마야? 20이야. 근데 이 20은 물이 100g 있으면 20이잖아. 근데 물이 지금 얼마 있는데요? 절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녹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10g만 녹는 거야. 그 빼줘야지, 빼줘. 빼주면 7.5g이 석출이 되는 거야. 이게 단계가 많으니까 이걸 자꾸 써가면서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푸는 게 아니라 포화 용액의 뜻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원래 물 100g에서 용해도가 35니까 135g의 포화 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67.5네. 절반이네, 절반. 그러면 물이 절반, 용질도 절반 녹아 있었어요. 근데 20도씨로 보니까 용해도가 20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용해도라는 건 원래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물이 50g일 때는 10g까지만 녹을 거예요. 그래서 10을 빼주면, 녹는 양 10을 빼주면 안 녹는 양은 7.5g이 안 녹는다. 대박이지요. 자, 용해도 문제를 한번 12번부터 11번까지는 숙제였고요. 그렇죠? 12번부터 기체 용해도는 저번주에 한 다음에 별로 설명이 없었는데, 하여튼 기체 용해도도 좀 연구해 보시면서 지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2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 보시고,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거 먼저 하면서 할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1ml당 뭐 이런 거죠. 질량이다. 예, 맞아요. 예,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 몇 g이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1번 맞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밀도는 일정합니다.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틀렸는데, 고체는 별로 안 받아요. 조금은 사실은 받을 수 있는데 별로 안 받고,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크게 받죠. 왜냐하면 부피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랑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크게 변합니다.
자, 두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거지. 왜냐면 식을 한번 쓰면 알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크대.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져야 되지. 그쵸? 예,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자,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집니다. 뭐 소금물이 밀도가 달라질 수 있죠. 예. 초등학교 때 뭐 계란 넣은 다음에 소금을 많이 타. 그러면 이제 밀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계란이 떠요. 뭐 그런 거 이제 밀도가 달라져서 그런 거지. 자, 12ml의 물이 원래는 들어 있었네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잠겼더니만 눈금 읽어야 돼요. 10이고요. 여기 20이네. 20 같은데? 20 같아. 그러면 이제 얘가 8ml. 8ml는 8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거야. 근데 얘가 몇 g이래요? 63.2g이래. 63.2g이래. 예. 20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10이 잠겨 있었는데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88에 64니까 8이 좀 안 되겠네. 그쵸? 네. 계산 제대로 하시면 7.9 나올 것 같고 64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7.9 나올 것 같네요. 답은 5번이고요. 자, 어떤 온도에서 어떤 액체의 밀도를 구하고 싶습니다. 비커 질량 잰 다음에 액체가 담긴 비커 질량을 쟀죠. 40에서 25 빼야지 그 액체의 질량이 나오죠. 15g. 근데 그 액체 부피가 요거래. 10이래. 10. 1.5죠. 1.5. 예, 답은 2번. 부피분의 질량 하는 겁니다. 부피분의 질량 하셔야 됩니다. 자, 부피가 9세제곱센티미터인데 요거래요. 예, 9인데 그러면은 부피분의 질량, 응? 부피분의 질량 2.7? 2.7 정도 나오는 건가요? 2.7 정도 나오네. 2.7 맞네요. 예.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의 부피와 질량을 이제 표로 나타냈는데 그래프로 요게 부피가 x에 쓰여져 있고요, 질량이 y축에 쓰여져 있으면 기울기 있죠.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가 부피고 y가 지금 질량이기 때문에 밀도야, 기울기가. 그래서 지금 밀도가 제일 큰 애는 A고요. 물론 다 계산해도 돼요. 상관없이. 계산해도 되는데 이제 계산할까요? 그냥. 예. 20분의 80이니까 얘가 4죠. 4g per 세제곱센티미터. 얘는 30분의 80이니까 뭐 3분의 8 되겠네. 뭐 요 정도 되는 거고. 얘는 2네요. 2. 얘는 그쵸? 10분의 20이고 요거는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근데 이 중에 물에 뜨는 게 있냐? 물의 밀도가 1인데 다 물보다 무겁잖아요. 뜨는 게 있는 건 아니지. B의 밀도가 가장 크다. A죠. A와 B는 같은 종류다. 아니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A의 밀도는 C의 밀도의 2배이다. 그러네요. A가 4고 C가 2니까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가장 작은 물질은, 그거는 이 말이 뭐냐면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물어보는 거죠.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지금 A죠. A. 틀렸고요. 답은 4번. 밀도 문제도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하여튼 계산하면 언제나 만만치가 않아. 계산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수학 문제보다 훨씬 쉬운 건데 과학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려면 밀도가 1보다 커야죠. 이거는 부피분해 질량 1보다 크네. 이거 아니네. 1보다 크네. 이거 아니네. 부피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부피분해 질량 아니네. A랑 C가 밀도가 1보다 커서 가라앉는 겁니다. 부피분해 질량. 자, 옳지 않은 거. 밀도가 가장 큰 물질 돌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자,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 3개다. 물 위에 떠있는 애. 하나, 둘, 셋. 3개 맞네. 플라스틱은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 그렇죠? 네, 식용유 밑에 있습니다. 부피가 같은 경우 질량이 작은 물질이 가장 작은 물질이 나무다. 맞네요. 왜냐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 작은 애가 뜨는 거고 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작은 애가 밀도가 작으니까 맞죠. 같은 질량의 식용유와 물의 부피를 비교하면 물의 부피가 더 크다. 물의 부피가 더 작지. 응? 밀도가 물이 더 큰데 물의 밀도가 크잖아요. 식용유보다. 부피가 작아야지 밀도가 커지죠. 같은 질량에서는 물의 부피가 더 작죠. 물의 부피가 더 작죠. 5번. 자, 질량이 요렇고 요런 금속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4.5. 그러면 2.9 정도 되겠죠. 그렇죠? 2.9 밀도가. 근데 얘가 어느 위치에 하냐. 밑에서부터 얘가 제일 크죠. 4.1, 3.4, 얘가 1.6이야. 그러면 B와 C 사이죠. 얘가 2.9인데 내가 지금 그 금속 조각이 2.9인데 밀도가 C는 3.4고요. B가 1.6이기 때문에 B와 C 사이에 저 금속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다음과 같이 밀도를 측정하여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하는 것은 기체예요. 기체. 2번. 왜냐하면 기체는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많이 변하니까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을 같이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리는 고체, 알루미늄 고체, 글리세린 액체, 에탄올도 액체죠. 자, 소금물을 더 넣었더니 떴다 이거죠. 이거는 떠올랐다. 물은 달걀보다 밀도가 크다. 맨 처음에 물이었잖아요. 달걀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물이 달걀보다 밀도가 큰 건 아니고 소금물이 큰 거죠.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밀도가 커지는 거고 달걀의 밀도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지, 달걀의 밀도는 일정한 건데 서로 이제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져 가지고 가라앉아 있다 뜨게 되는 거죠.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니까 달걀의 밀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거. 광고용 풍선이 헬륨을 채워 공중에 뜬다. 이게 밀도가 낮아가지고 뜨는 거예요. 겨울철에 쌓인 눈이 도로에 제설제를 뿌린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어는 점 내림이랑 상관이 있는 건데 하여튼 상관없고, 구명조끼 입으면 밀도가 작아져가지고 뜨는 거고요. 잠수부는 납 벨트를 차야지. 납이 되게 무겁거든요. 더 잠수하기가 쉽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위쪽에 천장 쪽에 설치해야 되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 이게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거든요. 바닥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설탕은 용질, 물은 용매 맞고요.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은 용해라고 하고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의 한계가 있죠. 예. 포화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녹으니까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죠.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최대로 녹아 있는 용액은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 용액. 용해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맞아요. 예, 특성입니다.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g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용매야 용매. 대충 읽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용매의 종류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으면 증가하고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거 맞아요. 이 문장 다 읽으셔야지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자꾸. 자, 이제 용해도 계산하고 뭐 그런 건데, 용해도 기준 물 100g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50에 40을 이거 어렵네요. 예, 쉬운 건 아니네. 그러니까 50에 40을 넣고 저었더니 거름종이에 15g이 걸러졌다, 안 녹았다 이거죠. 그러면 녹은 건 얼마예요? 최대 녹은 건 25g이 녹은 거야. 이거 일단 이해 가나? 거름종이 아시죠? 그래도 거름종이 걸러진 거는 안 녹은 애가 안 녹은 애가 걸리는 거고, 녹은 애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이제 25g을 녹였다 이 소리야. 근데 용해도는 뭐 해야 돼요? 물 100g 기준으로 해야 되죠? 100g 기준으로는 50까지 녹는 거예요. 이해가? 용해도를 50으로 해주셔야지. 두 번 꼬아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름종이에서 15g이 남았다라는 거는 25g까지만 녹였다라는 거고, 용매 양이 50g이기 때문에 물 100g 기준으로 하면 용해도는 5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이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잘 몰라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물 100g에 포화 용액을 만든 후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양이 가장 많은 거,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거죠. 질산칼륨. 2번. 이거는 뭐 특정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애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지. 뭐 지금 오늘만 해도 한 3-4번 한 것 같은데 저거 얘기를. 옳지 않은 거. 용해도 곡선에 표시된 점은 포화 용액이 맞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염화나트륨이고, 염화나트륨입니다. 표를 보셔도, 그래프를 보셔도 그렇고, 여러 번 했잖아요. 염화나트륨이 가장 그래프가 기울기가 낮다. 그 다음에 40도씨에서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질산나트륨이다. 40도씨를 이제 봐야죠. 40도씨를 잘 봐봐요. 쓱 올려보시면 질산나트륨이 제일 많이 녹네. 맞지? 맞아. 일단 3번 맞고, 4번에 물 200g이라고 됐다. 200g. 물 200g에 질산칼륨 63g을 녹였대. 40도씨에서. 자, 63 다 맞아 보이지만 물 100g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200에 63 녹인 거는 포화용액이 아니에요. 포화용액이 아닙니다. 불포화용액이에요. 100g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이고, 요거는 불포화요. 불포화.
5번 60도씨 물 100g에 황산구리 35g을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하면 황산구리가 15g이 결정이 되냐. 자, 물이 100이기 때문에 용해도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일단 35를 녹였다 이거고, 2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시면 얼마인가요? 황산구리가 20이네요. 20. 그럼 20은 녹고 나머지 15g은 어떻게 돼야 돼? 결정이 돼야지. 35g 중에 20은 녹고 15g은 결정이 돼야지. 네, 답은 4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48이에요. 근데 포화 용액이 124래. 자, 이거 계속 따라해. 그냥 다 따라해. 80도씨에서 물이 100g일 때 148까지 녹아.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양보다 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 용액의 양이 얼마야? 용액의 양이. 포화 용액의 양이 248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거에 얼마야? 포화 용액이 절반이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물이 50g이었다라는 소리고, 148을 녹인 게 아니라 절반을 녹인 거 74g을 녹였다라는 거야. 용질이. 응?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매와 용질의 양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40도씨로 냉각했을 때 용해도가 104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지. 왜냐면 이거는 물 100g당 104니까 물이 50g이면 52까지만 녹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빼주셔야지. 52를. 그럼 22g이 석소되는 거예요. 17번 같은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지금. 포화 용액의 양을 알려줬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A와 B점은 불포화다. 아니지, 포화죠, 포화. 선상에 있잖아요. C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없다. 더 녹일 수 있지. 불포화니까. 물 5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00g이다.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인데 물 100에 100 녹는 거야. 50이면 50까지밖에 안 녹아. 4번 A점의 용액이 250이다. A점의 용액이 250이다. A점을 보니까 용해도가 150이에요. 그러면 물 100에다가 150을 녹인다 이 소리거든. 그럼 250. 그럼 요 상황이 딱 맞는 거야 얘가. 그 애를 60도씨까지 냉각하면 고체가 50g이 석출이 된다.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이잖아. 근데 물이 100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로 100이 녹는 거야. 100이. 그러니까 150 녹였는데 100만 녹으니까 50g 석출되는 게 맞죠. 4번이고. C점의 용액의 온도를 높이면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아니죠. 여기서 온도를 어떻게 낮춰야지. 온도를 낮춰야. 온도 높이면 일로 가는 건데 지금 온도를 낮춰야지. 그렇고요. 19번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포가 많으면 용해도가 작아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녹았다가 사이다게 이미 녹아있는 애가 기포로 막 나오는 거야. 안 녹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쩔수록 낮을수록 압력은 클수록 기체 용해도가 큰 거예요. 기체 용해도가. 자, 기포수는 A가 지금 차갑잖아요. A, C, E를 비교하는데 뜨거운 애가 용해도가 제일 떨어지니까 기포는 요 순서대로 기포는 안 녹는 애가 막 나오는 거니까.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F다. E야, E. 왜냐면 얘 그나마 뚜껑은 막았어. E고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지고 기체는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압력하고 관계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B를 비교한다던가 CD를 비교한다던가 EF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BD, F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온도에 따른 거고요. AC, E를 비교하면 기체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다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압력은 일정한 거거든요. 압력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하면은 누가 많이 그 기포가 생기느냐, 용해가 많이 되느냐, 뭐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죠. 20번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잠수병 얘기를 저번에 했나 모르겠네요. 잠수병이 생기는 거는 잠수를 해. 그러면 압력이 증가를 해. 그래서 질소가 혈액에 녹아. 근데 그랬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압력이 갑자기 감소해. 그럼 녹았던 질소가 안 녹으니까 기포가 생겨요, 막. 그 혈관을 막아. 그래서 이게 기체 용해도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 잠수병이. 자,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거품 발생한다. 뚜껑 여는 게 압력을 낮춘 거예요. 압력을 낮춰가지고 막 기체가 나오는 거지. 용해도 관련 있는 거고. 이거 용해도 관련 있는 거야. 여름철에 온도가 낮아. 그러면은 그 호수에 산소가 덜 녹아 있어요. 응? 얘가 숨쉬기 위해서 뻐끔뻐끔 거리는 거야. 응?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을 끓여.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염소가 기체 상태가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용해도가 감소해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밀도지, 밀도. 밀도랑 관련 있는 거죠.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이거 밀도가 낮아가지고 뜨는 거죠. 자, 오늘은 용해도만 좀 거의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모를 수 있는데 연습을 해요, 연습을. 숙제는 79쪽 숙제로. 네, 수고 많았습니다.